자, 2학년 폐렴 지난 시간 했었죠? 그래서 어, 무엇을 할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 해야죠. 그리고 연습 문제 하면서 하기 전에 한번 먼저 차트를 좀 보죠. 자, 치료 결과, 입퇴원 기록지 치료 결과 이런 거 체크 안 됐고요. 퇴원 형태도 어떻게 퇴원했는지, 그 다음에 감염은 필요 없고 사망도 필요 없고 외래 진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퇴원과 전공의 서명, 주치의 서명, 의무록 완성일자, 의무록 서명 이거 빠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퇴원 요약지를 보면 우리 전공의 서명은 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경과기록지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 사람 치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봤을 때는 점진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과기록지는 이렇게 해서 OPD 퇴원하겠다. 근데 마지막에 뭐 의사 사인이 없어요. 그리고 호흡기내과도 마찬가지로 호흡기내과 선생님이 누가 했는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네요. 의사지시 기록지, 의사지시 기록지도 보면 최종 사인이 있나요? 사인이 없이 그냥 끝났죠. 그 다음에 낙상이염 사정 도구도 이거를 체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했는지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러면 정말 이건 이제 여러분이 차트 샘플이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병원에서 이러면 곤란하죠. 누가 어떻게 언제 했느냐 이게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가 점진적으로 돼 있고 수술명 진단명 뭐 거의 이 질병에 대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질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정량 분석을 해보면 얘도 서명들이 많이 빠졌어요. 폐기능 검사는 누가 했고 언제 했고는 나와 있나요? 폐기능 검사.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지금 사인 같은 게 지금 안 돼 있죠. 간호기록지도 마찬가지로 누가 했는지, 누가 이거를 오리엔테이션 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차트다 보니까 정량 분석에서 빠진 것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정질 분석, 이게 이 진단에 맞게끔 이렇게 치료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봤을 때는 그냥 점진적으로 이 환자에 대해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연습 문제는요, 입원하게 된 동기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사람은 폐렴 환자였어요. 그죠? 폐렴. 만성 폐성 폐질환을 가진 COPD를 가진 폐렴 환자였는데, 호흡곤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3페이지를 가보면 맨 위에 5월 4일 주호소에 디스파니아 호흡곤란 있죠? 그래서 입원하게 된 동기는 호흡곤란입니다. 그 다음에 입원 시 나타난 증상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입원할 때 나타난 증상은 객단과 기침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원 기간 중 시행한 검사가 아닌 것은, 당연히 이거는 COPD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PFT 폐기능 검사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EKG 심전도 검사 할 거고, 그 다음에 폐쇄성 기관지를 폐쇄성 생검 차트를 뒤지지 않아도 이거는 상식으로. 그 다음에 흉부 전산화 촬영 CT 촬영했겠죠. 그래서
폐 천자술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한 게 어디 있느냐?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115페이지 5월 10일 PFT 폐 기능 검사했죠. 그리고 기관지 생검 그거가 바로 위에 있네요. 5월 8일 오브젝트에 브론코스코피 기관지 생검했죠. 기관지에 폐쇄석 생검했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 흉부 전사라 단층 촬영 5월 14일 아니다. 전산 촬영이면 CT가 아니고 CT여야 되는데 110 체스 CT 했어요. 퇴원 요약지에 보면 3번에 체스 CT 있죠. 그죠? 그리고 심전도 검사는 (119페이지) 그 의사지시기로 9번 EKG 했죠. 그래서 이번 기간 중 시행한 검사가 아닌 것은 폐천잔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간 중 임상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21페이지를) 펴볼까요? 121페이지를 보면 글루코즈 검사했어요. 챕터 두 번째 에멀전시 케미스트리 LFT 있는 쪽 그 밑으로 보면 글루코즈 당뇨 검사를 했는데 참고치가 70에서 110이죠. 근데 이 사람 87 나왔죠. 그러니까 정상이네요. 그 다음에 페이지 넘기기 전에 111페이지 5번 혈액 가스 분석 결과 산소 분압이 약간 낮았다. 그러면 그 위에 PCO2라고 있죠. 121페이지 보면 정상치는 45인데 46.5. 그래서 그 약간 낮은 거죠. PCO2 이거 탄산가스죠. 그리고 산소분압 PO2는 산소분압인데 80에서 100이 정상인데 75.7이니까 약간 낮았다. 탄산가스 분압은 약간 높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 112페이지 헤모글로빈이 있습니다. 응급 12시 검사에서 13.0에서 18.0이 정상인데 13.9예요. 이 사람은 정상인 게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루틴 컬처 셉텀 객단 배양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객단 배양 검사를 했는데 결과 이 사람이 균 이름이 뭐로 나왔죠? 균 이름이 나온 게 있을 텐데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잊어버렸겠죠, 여러분이. 116 117페이지 호흡기내과 검사용 셉텀 컬처 객담을 배양을 했는데 얘가 녹농균 슈도모나스라고 얘기를 했죠. 녹농균하고 슈도모나스는 동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결핵균이 검출되었다. 결핵균이 아니라 뭐요? 슈도모나스균. 그 다음에 8번 의사지시 내용 기록지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의사지시 기록지로 피션 오다 119페이지부터 보면 항결핵약을 투여할 것, 그리고 대변 횟수 체중을 매일 체크할 것, 자 118페이지부터 있네요. 자 4번하고 5번 보면 매일 대변 횟수와 체중을 매일 체크할 것 그랬고요. 침상 안정을 하라고 그랬지 절대 침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하루 4회 활력 징후를 할 것. 하루 4회? 6시간마다 활력 징후 체크하라고 그랬죠? 맨 처음에. 육사 24시간이면 6회니까 하루 6시간마다 하루 4회가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를 돌려서 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맞은 겁니다. 얘가 맞는 그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누빌라이저는 이를 4회 필요시 투여할 거라고 돼 있어요. 누빌라이저. 이게 몇 번이에요? 7-7. 네, 하루에 4번 투여할 것. 그 다음에 PRN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의무 기록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최근 고혈압과 불면증 약을 먹었다. 이 얘기가 어디냐면 자 125페이지에 밑에 과거 병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과 결핵약을 먹었죠. 그리고 불면증 치료를 약을 먹었습니다. 최근 투약 상태 보면 과거력은 고혈압과 결핵약을 먹었고 최근 투약 상태는 고혈압과 임소미아 불면증 치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를 통해서 보호자 없이 입원했다. 간호 진행 기록을 보면 이번 경우가 외래고요. 그다음 보호자 동반 보호자 동반을 했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 폐결핵은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자, 그 과거력을 보면요. 얘가 폐결핵은 있어요. 근데 천식이나 당뇨는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항생제 아미카인을 근육 내 주사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1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얘를 IM 주사로 항생제를 아미칸을 줬죠.
이번 시 낙상 고인물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받았다. 이게 어디 있느냐? 120페이지 낙상 거기서 얘가 낙상 고인물 보려고 집중적 표준침을 관리한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찰했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객당 배암 검사에서 환자에게 사용 가능한 약은 그러면 122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약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약을 찾는데 민감도가 그 0.5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시스로플로사신 이 약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진단 여러분 질병별로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얘가 질병은 폐렴이에요. 근데 어떠한 질병이 있고 균이 있으면 균 이름까지 꼭 가야 되는 거죠. 질병명에 가서 균 이름 그 있으면 옆에 코드가 있으면 코드 부여하고 없으면 그 질병에 대해서 분류하고 질병명에 가서 다른 데서 분류된 이렇게 코드를 2개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폐렴의 균 이름이 모르네서 객당 배양 가서 슈도모나스 농농균은 나왔죠. 그래서 폐렴에 가서 슈도모나스 가면 J15.1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진단을 보면 만성 폐성 폐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질병명은 질환 디지즈에 가서 해박적 부위는 폐 그리고 폐색성 만성 그러면 J44.9하고 1번 가서 확인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중증이었어요. 그래서 J44.92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천식이 있고 그 다음에 폐결핵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만성 폐성 폐 질환이 있으면 천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거를 그 분류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질병에 기타 진단을 올랐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식에 가갖고 기관지성 그러면 J45.9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폐결핵, 결핵균이 어디 있는가? 신장결핵, 그러면 신장에 결핵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핵에 가서 폐, 해박적 부위, 그러면 A16.2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포스트 이런 과거에 했다는 얘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로액터미, 그래서 스필렉토미, 그래서 비장절제술 상태잖아요. 그래서 질화절제술 이렇게 가면 41.5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폐렴과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왼쪽 대퇴골 하악골 8장 할 겁니다. 8장 피세요. 뭐 할 거냐? 왼쪽 대퇴골 골절 난 거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골절 차트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나이 들면서 골절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젊을 때 골절은 뭐 작업하거나 일하다가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인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나이 들면 골절이 많이 일어나고 정형외과에서 주로 많은 게 골절 환자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뭐 한 달씩 하기도 하고 그러죠. 골절이 심하면. 그래서 골절 차트가 또 코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 환자 나이는 39살. 그리고 결혼 상태, 이렇게 사회력 이런 것도 다 표시되어 있고 전화번호, 직업, 그 다음에 연락처, 전화번호, 보호자도 다 돼 있고, 그죠?
이번 일은 2003년 10월 26일 오전에 OS과는 정형외과로 입원을 했습니다. 45병동 10병실 2등급 이렇게 다 써야지 이게 정상이에요. 태어난 날짜는 2003년 12월 5일 날. 그다음에 오후에 정형외과로 퇴원했습니다. 이거 재원일수도 사실 계산해서 이 옆에다 써놔야 돼요. 그리고 치료 결과를 봤더니 이 사람 경쾌하게 나갔고 퇴원형 때는 퇴원 지시 후 나갔고, 그다음에 계속적 진료 계획은 있냐 없냐 이것도 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담당 전공의와 전문의 서명 있고 의무기록 완성일 있고 의무의사 서명. 일단은 입원기록지에서는 지금 계속적 진료계약 이 부분만 빠지고 다 있습니다. 자, 추진단 오픈 프랙처 개방성 골절이에요. 그래서 개방성과 폐쇄성 골절은 뭐냐면요, 골절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푹 부러져가지고 뼈가 밖으로 푹 튀어나왔어요. 개방성이에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근데 골절이 나는데 안에서 금 가고 골절 나고 그래갖고 그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건 폐쇄성 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방성이냐 폐쇄성이냐 따라서 6단위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픈 프랙처 개방성 골절인데 어디가 레프트 퓨머 왼쪽 대퇴골과 앤 만디블 하악골, 하악골이면 여기죠. 그 다음에 프랙처 뮤티플 립 늑골이 다발성 골절이 났대요. 골절이 되게 많이 났네요. 그 다음에 서블룩세이션 부분적으로 라는 뜻이야. 서블룩세이션으로 부분적으로 탈구가 된 건데, 부분적 탈구를 우리가 서블룩세이션. 근데 탈라스 앵클 거골 부분이 왼쪽에 또 탈구가 났어요. 그러니까 대퇴골, 거골, 하골, 늑골 골절 난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린 럽처 파열이 비정됐어요. 이 사람 뭐 넘어졌나? 그 다음에 라세레이션 얼굴이 뭐 찢어졌어요. 라세레이션은 열상 찢어진 거를 우리가 라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라세레이션 볼 쪽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 수술을 뭐라고 했냐면 오픈 리덕션 앤 인터널 픽세이션 개방 정복과 내부 고정을 해줘야 되겠다. 클로즈 리덕션 앤 익스터널 픽세이션 폐쇄 정복과 외부 고정을 해주겠다. 개방성 골절은요 그냥 수술해가지고 그 골절을 치료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폐쇄성 골절, 폐쇄 정복, 그러니까 오픈 리덕션은 수술해서 의사가 그 골절을 치료하는 거고, 그다음에 클로즈 리덕션 얘는요 폐쇄 정복이라는데 의사가 손으로 골절 위치로 이렇게 골절 부위를 원위치로 만들지만 이제 이게 골절된 그 부러진 위치가 약해가지고 얇은 핀을 뼈를 관통해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수술을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폐쇄 정복, 클로즈 리덕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플린 오라피, 그래서 비장 봉합술을 해줬습니다. 이상하네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왜 이렇게 졸립죠? 여러분을 못 봐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벌써 그 이제 추석이죠. 그래서 추석 전에는 여러분을 보겠지 그랬는데 추석 전에 못 보고 추석 후에는 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석 때 어디 많이 놀러 다니지 마시고 또 친구들에게 몰려 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충분하게 릴렉스 하면서 공부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추석도 즐겁게 잘 지내시고. 나 이렇게 졸립지? 자, 290페이지 봅시다. 응급실 임상기록. 골절 환자는 대부분 에멀전시 실려와요. 왜냐면 걷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관절 골절이 났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고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응급실로 와야 돼요. 자, 주소 적혀 있고 직업 적혀 있고 보호자, 동반자, 성별, 나이, 전화번호, 환자 관계 다 적었습니다. 잘 적었어요. 내원 경위는 환자 자신이 왔겠죠. 보호자랑 내원 수단은 구급차 통하고 와야 돼요. 사고 발생 이거 사고 났네요. 국도에서 났고요. 발생 시간은 10월 24일 11시. 이거는 보험 청구하면 자보로 청구되겠네요. 사고 발생 경위는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트럭과 충돌했대요. 이거 굉장히 무섭죠. 저도 막 올 봄에 아주 한순간으로 1초 순간에 다른 차가 내 차로 와서 딱 박아갖고 앞차가 앞에 본네트가 싹 다 나갔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를 항상 무서운 것 같아요. 사고 발생 보고는 누가 사고 났다고 발생 보고했냐? 경찰이 했습니다. 브리프 히스토리를 볼까요? 정신 상태가 알트 명료했는데 어때요? 드론식 기면 상태가 됐어요. 졸리운. 그래서 주호소를 봤더니 훌 어브도멀 페인 전체 복부 통증이 있고요. 레프트 플랭크 페인 왼쪽 옆구리가 통증이 있습니다. 레프트 힙 왼쪽 엉덩이와 앙클 발목에 페인 통증이 있습니다. 현재 병력을 보면 내원 2일 전 밤 11시경 국도에서 자가용을 운전하고 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픽업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했네요. 그러면 100% 과실이죠. 그래서 픽업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트로픽 애시던트 교통사고 신고받은 경찰이 인근 정형외과에 후송해서 응급처치 후 본원으로 트랜스퍼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레프트 힙 조인트 페인 왼쪽 엉덩 관절 통증이 있습니다. 텐더니스 압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업 모션 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고관절 부러졌나? 왼쪽 엉덩 관절이 통증이 있대요. 그리고 엄청 아픕니다. 골절이 나면. 레디니스 발적은 없고 스웰링 부었어요. 당연히 다쳤으니까 엄청 부었겠죠. 조직이 화가 나서. 그 다음에 어브도멀 페인 복부 통증이 있는데 서브 중증입니다. 그리고 디스파니아 호흡곤란이 있는데요. 호흡곤란이 있고 그 다음에